점퍼를 입고 오셔가지고 네. 지금 사실 금천구 네. 금천구 동네 변호사 네, 맞습니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그 경선해야 되죠. 예, 경선해야죠. 지금 몇 분이나 금천구에서 뛰고 계세요? 아, 예, 지금 현역 국회의원님 포함해가지고 총 7분 나와 계십니다. 7명? 네. 예비 후보가 7명이에요. 예, 맞습니다. 와, 그럼 여기는 경선이 더 치열하겠어요. 언제나 그래왔던 곳이십니다. 금천은? 예, 가장 많을 때는 9명까지인가 하여튼 있었던 적도 있다. 9명까지. 예. 예. 근데 그 사실은 중성동 예. 이쪽에 여러 논란이 있었을 때 네. 조상호 변호사를 긴급 투입할 수 있다. 친명 쪽에서 조상호 변호사를 긴급 투입해서 금천에서 빼서 중성동으로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 뭐 그거는 뭐 예. 저 아마 뭐 여러 가지 뭐 고민들이 있는 건지 그리고 실제로 뭐 당이 돌렸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고요. 예. 뭐 저랑 얘기를 나눠보거나 그러니까 상의를 하거나 이런 일도 아니고요. 아, 그래요? 예.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까? 네네. 근데 아마 지금 그런 이슈들이 자꾸 나오는 이유는 네. 저는 임종석 그 전 의원께서 임종석 비서실장께서 그 선택을 좀 잘못했다고 봐요. 선택을 잘못했어요. 네, 왜냐면 예. 임종석 전 비서실장 하면 장관급 공직자도 지나셨고 네. 비서실장이 또 단순히 장관급 정도의 무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대통령 비서실장. 그러니까요. 대통령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정부의 나름 상징적 승리와 같은 그 지위에 있으셨고 네. 그 다음에 그 이전에도 예를 들면 서울시 정무부시장도 하셨고 그러니까 임명직으로도 웬만한 걸 거칠 건 다 거치셨어요. 네. 그리고 선출직으로도 재선까지 해보셨고 근데 그러면 성동 지역구에서 재선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이 성동 지역구를 본인이 이제 여러 가지 뭐 논란 등을 거듭하면서 한명숙 대표 체제에서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에게 양보할 때 그때 당시에도 약간 얘기는 있었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네. 그 저기 임명석 의원 본인이 자리를 비우는 이만큼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고려해서 공천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많았었는데 그 이후에 홍익표 원내대표께서 거기서 삼선하시는 동안 굉장히 잘하셨어요. 나름 조용조용하게 그러면서 강단 있게 의정활동 정말 잘하셨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름 본인의 의정활동에 대한 마지막 전기에서 네. 나 이번에는 내가 험지로 가서 과감하게 선당우사해서 네. 우리 이른바 험지를 좀 더 개척하고 거기에 조금 더 많은 민주당 표를 갖다가 만들어보고 이른바 밭을 갈군다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예. 뭔가 내 정치적 입지를 다시 한번 새로이 한번 세워보겠다. 예. 그런 의도로 이제 서초 거기 지역구를 이제 떠나서 서초 지역구 우리한테는 굉장히 험지죠. 네. 거기에 지원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결단이라고 칭찬을 하고 야 우리 마침 민주당에 차기 서울시장감이 없었는데 야 저 정도 결기하고 판단력이 있다면 차기 서울시장감으로 괜찮고 손색 없는 거 아니냐. 아, 홍익표 대표. 네, 뭐 네. 그런 얘기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당 내부에서. 네, 당 내부에서. 예, 예. 그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갑자기 거기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현역 지역구 불출마 지역이 되기 때문에 네. 그 지역은 이제 전략 선거구가 된단 말이에요. 네, 우리 당원당에서. 예, 예. 그러면 어차피 당이 결정할 문제예요. 네, 거기서는. 예. 그런데 그것도 뭐 초재선, 그러니까 한 번도 못 해본 뭐 원의 신인도 아니신데 거기에다 대고 갑자기 말뚝 꽂듯이 공천 신청을 해버리시면 예. 이거는 뭐 나 달라는 얘기잖아요. 나를 전략으로 해달라 이 얘기잖아요. 예. 그분한테 어떻게 전략을 줍니까? 전략 요건도 되지 않을 뿐더러 문재인 대통령 당에서 전략으로는 안 줄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아니 전략 지역구인데 네. 그분이 전략의 요건에 해당하지가 않아요. 않는다. 왜냐하면 거기가 굉장히 험지라서 예. 다른 인물이 아니라 큰 인물이 와서 이걸 다 정리하고 해결해야 된다. 예. 그래서 국민의힘과 맞서 반드시 한석을 추가 확보해야 된다. 예. 그러면 전략으로 그 정도의 그 어떤 네임밸류 있고 비중 있는 예, 인물이면 내려보낼 수 있어요. 예. 근데 그런 지역도 아니잖아요. 여지껏 대대로 쭉 민주당이 해왔던 지역. 예, 예. 그리고 그 이른바 나름 그래도 민주당에서 좋은 밭이라고 예. 충분히 해볼 만한 예. 이른바 뭐 꽃밭까지는 아니어도 텃밭? 예, 예. 텃밭 꽃밭까지는 아니어도 예. 충분히 해볼 만한 지역이다. 예. 그리고 지금까지 민주당이 늘 예. 당선돼 왔고 예. 그럼 그런 거기- 지역에다 무슨 명분으로 신청하냐는 겁니다. 누구는 뭐 그래요. 아, 너 어디 거기가 내 원래 정치적 고향이다. 그러면 그 정치적 고향에서 꾸준히 하셨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중간에 은평에 강병원 의원께서 지금 지역구로 있는 거기 강병원 의원이 초선 출마할 때 같이 경선했었잖아요. 경선했었죠. 그런데 강병원 의원 그때 당시 후보에게 원외였죠. 원외였던 네. 후보에게 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역구도 떠나신 적도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여전히 우리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그 부분에 대한 입장 표명도 아직은 없습니다. 뭐냐면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네. 어떻게 서울중앙지검장의 파격적으로 인사를 받고 더 파격적으로 검찰총장이 됐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청와대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네. 그 부분에 대한 입장 표명이 없어요. 그게 결국에는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는 결정적인 원인 아니었습니까?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문재인 정부의 삼적이 있다. 네. 누구냐? 예. 윤석열, 예. 최재형, 예. 그 다음에 누구죠? 마지막에 마지막에 기재부 장관 홍남기. 홍남기. 네, 예. 이 세 분은 결국에는 윤석열 당선을 위해 윤석열 본인이기도 하고 한 명은 윤석열 본인이기도 하고 윤석열 당선을 위해 정치 개입도 서슴지 않으면서 온갖 뛰는 사람들이에요. 네. 홍남기 기재부 장관 나중에 뭐라 그랬습니까? 돈 한 푼 없다고 절대 안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선거 끝나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기도 전에 추가로 푼 거 아닙니까 돈? 네. 그 돈은 다 어디서 났습니까? 돈 없다고 돈 못 풀겠다고.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그러한 이거 문재인 정부 때 중책을 맡는 과정에서 역할을 하셨던 분이 그때 당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한 입장 표명 없이는 이렇게 뭐 사실상 전략지역구에 자기를 공천해달라고 네. 이런 요구는 굉장히 부당한 요구라고. 네. 그럼 임종석 실장이 성동에서 출마하는 것은 반대다. 저는 당연히 반대고요. 반대다. 예. 저하고 상관없습니다. 저는 금천구에서 예. 열심히 하고 있고요. 예. 금천구에서 예. 경선에 참여해서 예. 승부를 볼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는 다른 누가 가야 됩니까? 그러면서 아니 우리 당에 아직 인재가 많다. 많습니다. 예. 정말 영입된 인재도 영입된 인재뿐만 아니고 예. 당에서 오랫동안 헌신해 왔는데 예. 아직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원외 인재들이 많아요. 네. 그 원외 인재들 중에 예. 훌륭하신 분들이 또 가서 예. 거기서 굉장히 훌륭한 정치를 해낼 거라고 그러면 생각합니다. 당에서는 임종석 실장 공천 주지 말아야 됩니까? 저는 그분이 예. 그 정도라면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과거 이른바 윤석열 중앙지검장 네. 그리고 검찰총장이 임명되는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에 대해 솔직히 밝힐 필요가 있고요. 누가 그때 추천했고 누가 찬성하고 반대했는지.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이른바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부분에 대한 책임 부분에서 겸허하게 그런 걸 받아들이시고 한번 불출마 선언도 한 적이 있는 만큼 네. 이번에는 험지 출마해서 당세 확장에 도움을 주셔야죠.